금의 수준의 15분의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은시장과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주식이랑 채권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것만 보면은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고요. 최근에 하비 교수, 그러니까 미국 최고 퀀트 중에 한 명인 하비 교수가 암호화폐 논문을 내가지고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논문의 이름은 An Investor's Guide to Crypto고요. 한마디로 그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를 소개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2일날 최종 버전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하비 교수뿐만이 아니라 만 그룹, 그러니까 해치펀드에서 일하는 6명이 같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하비 교수는요, 최신 히트 논문 중에서 하락장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180번 영상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538번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이 논문을 썼죠. 일단 그 암호화폐 시장은요, 아직은 별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채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28조 달러 규모이고요. 주식 시장이 77조 달러. 그리고 뭐 PVC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 이런 기타 등등 그 사모펀드 시장 이런 게 한 10조 정도가 되고, 금 시장도 14.5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은 시장도 1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금의 수준의 15분의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은시장과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주식이랑 채권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것만 보면은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자, 2번. 코인 시장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한 번 오르면 막 100배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떨어질 때는 막 60%, 70%, 80%, 90%가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달러화보다 변동성이 정확히 40배 정도 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적 자산 배분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식, 채권, 금에다가 비트코인까지 섞겠다라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의 비중을 아주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얘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비중을 30%, 50%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버블인가?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역사를 보면 튤립 버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미시시피 버블, 그리고 뭐 1980년대 뭐 일본 버블, 그리고 뭐 닷컴 버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닷컴 버블이랑 그 미국의 20년대 버블, 1920년대 버블은 한 10몇 년 만에 다시 본전 회복을 했는데, 나머지 버블들은 영영 다시 최고점을 되찾지 못했는데요. 코인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완전한 버블인지, 버블 꺼져가지고 다시는 위로 못 가는 건지, 그건 아직 모른다라고 논문에서 밝혔고요. 자, 세 번째는 코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저도 이거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하비 교수는 그 코인을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거래용,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 이더리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중앙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디파이하고 뭐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니스왑 이런 것들. 그리고 뭐 NFT, 웹3, 메타버스 게이밍 할 때 필요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아저씨 이름이 뭐지? 그 머스크가 좋아하는 뭐 더주코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바이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5개 카테고리 공통점은 변동성과 MDD가 미친 듯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 코인은 변동성이 적고 이쪽은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망할 때는 신나게 95%씩 쳐봤고요. 네, 여기 보시면 나오죠. MDD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83%이고 90%짜리 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트랜잭션 커런시,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등등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이더리움 등등의 코인들이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한 2020년 지나고 나서는 나머지 코인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여기 이제 NFT, 웹3, 메타버스 게이밍과 탈중앙 거래소 코인들은 아직 비중이 좀 작은 편입니다. 네 번째, 코인의 가치 평가는 가능한가? 그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그 논문에 보면은 그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한 5개, 6개 정도 나와 있는데
하비 교수는 다 보면서 이건 이것 때문에 좀 무리고 얘는 이것 때문에 좀 별로고 결국은 가치평가 이거 사실 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완벽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이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냐 그거는 사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흘러야지 증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이라는 거는 정말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찾고 막 이제 어디다가 숨겨놓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큰 전쟁이 나고 위기가 터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가지고 어떤 USB를 숨겨놓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게 아직은 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지나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 가격의 0.9배에서 2.3배 정도에 팔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생산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생산 가격이 220배 정도에 팔렸고요. 21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3배, 4배 정도에 팔렸네요. 지금은 버블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생산 비용에 5배 정도로 팔리고 있는데 이걸로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심하게 의문이다라고 하비 교수가 또 덧붙였습니다. 네, 5번째, 추세 추정 전략은 가능한가? 그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변동성 타깃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워낙 코인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10%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코인의 변동성이 50%라고 하면은 20%만 코인에 투자하고 80%는 현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20% 코인, 80% 현금의 경우에는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50%이지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10%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현금을 같이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근데 이제 이 전략도 코인을 일부 매수할 때는 언제인가? 최근 한 달에서 12개월에 수익률이 플러스면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포트폴리오가 꽤 스무스하게 우상향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한 달, 석 달, 1년 동안에 코인이 올랐니? 그러면 사. 내렸니? 그러면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 추세 추정 전략이거든요. 그게 꽤 잘 먹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고 여기 이더리움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세 추정 전략이 둘 다 그럭저럭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래서 17년에는 이제 코인을 보유를 했죠. 이때 많이 벌고 18년, 19년에 하락장이었으니까 주로 보유를 안 하고요. 20년까지도 주로 이제 보유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이때부터 코인이 올랐네 하면서 21년 다시 한번 보유해가지고 이거 먹고 22년엔 다시 이제 하락장이니까 보유를 안 하고 현금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먹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코인을 자산 배분을 써먹을 수 있는가? 코인 간의 상관성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혜택이 높지 않은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코인들끼리의 상관성은 2018년에서 22년까지 한 0.4에서 0.8 수준이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인의 상관성이 하락장에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를 때는 몇몇 코인만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함께 떨어진다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20개 코인을 보유하는 거는 그냥 20개 주식, 30개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 자체로는 자산 배분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늘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섞어야지 자산 배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식과의 상관성이 보시다시피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뭐 0.1에서 마이너스 0.1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후에 갑자기 상관성이 팍 커져버려가지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0.5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코인을 같이 투자했을 경우 자산 배분 효과가 있는가? 주식이 빠질 때 얘가 올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더 배드 뉴스는 주식과 그 원자재과의 이제 상관성인데 이제 이 회색이 뭐냐 하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상관성이 오히려 올라가가지고 코인과 주식이 같이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 코인이 같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겁니다. 근데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자산 배분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요약을 하면요, 그 자산 배분이랑 장기 투자용으로는 코인이 좀 별론 것 같습니다. MDD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할 때 이제 주식과 뭐 원자재랑 채권이랑 섞어가지고 대단한 효과가 있는가 이제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트레이딩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 추정 전략이 코인에서 꽤 잘 먹힌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일단 매우 크다는 거는 물론 현금을 좀 섞어가지고 모든 자산이 다 그렇지만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의 변동성이 무섭다 하면은 10% 주식,
90% 현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떨어지는 거죠. 이 추세 추종은 코인에서 잘 먹히고요. 자산 배분 효과가 특히 코로나 후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후에 주식과 상관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코인을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예를 들면 뭐 주식에서는 퍼도 있고 뭐 PBR도 있고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한데 코인은 아직 그런 기똥찬 지표가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하하비 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이 굉장히 유익했을 거고요.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지금 떡국 마실 때가 아닙니다. 올해에도 투자로 돈을 알뜰하게 버셔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 부자 되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는 펀트 전략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논리고 뭐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배웠다고 하면은 2013년에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서 수학을 얻는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를 챙겨줍니다. 1주차, 3주차에는 참가자들의 실제 전략과 자산 배분을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퀀트라는 게 사실 20% 기술, 80% 심리입니다. 솔직히 퀀트 통해가지고 전략 짜는 건 되게 쉽거든요. 예, 전략 짜는 건 되게 쉽고 백테스트 하는 것도 엄청 쉬운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는 그때그때 시기성 있는 이슈도 분석을 할 겁니다. ROI가 정말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할 겁니다.